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리크루팅의 성공 확률을 확 높여버리는 미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쓰는데, 다이어리를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한 600차례 정도 미팅이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꽤 많이 했죠. 미팅에서 성공한 확률이 높았었던 미팅, 그 다음에 성공한 확률이 낮았었던 미팅, 이런 것들 분류해 보니까 몇 가지 법칙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법칙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리크루팅, 미팅 한번 잡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다단계, 네트워크는 다단계다, 뭐 이런 불법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팅 장소에 오게끔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미팅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 이것만이 사실상 리크루팅의 그 네트워크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그 다음 내가 핀을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었던 600개 정도의 미팅 중에 성공률이 제일 높았던 거는 본사로 초청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조정희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하고 나서 후원 미팅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이유는요, 본사에 오면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요. 그쵸? 근데 딱 봤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막 정장도 빼입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누군가의 강의를 청취하고 있는데, 그게 오너라는 조정현 회장님의 특강이었어요. 근데 조정현 회장님 마인드가 워낙 좋으시고, 이 회사가 만들어진 취지도 당연히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확 바꿔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도, 즉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갖다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걸 딱 듣고선 딱 드는 생각인 그거죠. 이 회사는 뭔가 좀 다르긴 하네, 내 친구가 권했을 만한 이유는 있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원 미팅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죠? 나와서 스폰서가 앉혀서 이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저희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친구분께서 또는 제 파트너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합하실 것 같기 때문에, 또 뭐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제2의 잡을 필요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여기 모시고 온 것 같네요. 하여튼 반갑고요. 저희 회사는 이러니까 한번 사업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요 되게 의심이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의심을 깨주려면 회사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들께서 저희 브랜드를 아시면 더 좋겠지만, 모르시더라도 회사에 오셔서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너무나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글로벌로 펼쳐나가고 싶은 조 회장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은 꼭 이해하세요. 꼭 자기가 가가지고 혼자가 막 설득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 성공률이 확 낮아버려요. 그런 분들은 안 되신단 말이에요. 전사하신다고요, 하다가. 본사에 모시고 오십시오. 아니면은 본사가 아니면요, 여러분 지방에 계시면 저희 지방순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장님 세션에 꼭 들어가셔 들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반 이상은 먹어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요, 격차를 벌려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난 사람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격차를 벌이란 말은 스폰서를 많이 프로모션을 해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후원 미팅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초청자가 있잖아요. 초청자가 오셨고 초대자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스폰서가 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온 초청되셔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이럴 거예요. 다단계 하자고 날 불렀어, 이 나쁜, 막 이러면서 처음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초청자한테. 근데 그 초청자 분께 말도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만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온다고 해서 그래 들어주자, 뭐 1시간 들어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딱 왔을 때 스폰서가 딱 들어와요. 스폰서가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전 누구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의 사실상 확률은 끝나요. 즉 뭐냐면은, 내가 그 초대되신 분께서 이 스폰서의 말을 얼마만큼 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들어줄 호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미팅은 아무리 회장님이 오셔서 미팅을 하신들 여러분들 리크루팅 안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너무나 단순해요. 스폰서가 오시기 전에 이 프로모션을 너무나 많이 해놓는 겁니다. 이분께서는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 근데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너무나 바쁘신데 지금 너 만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 너무 부탁을 드렸고 이분께서 아주 어려운 시간으로 내주셔서 지금 이 미팅 장소에 오시는 거란다. 이런 형식으로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과 스폰서가 이 장소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고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주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본 자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딱 스폰서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또 하나의 네트워크꾼 왔네, 다단계꾼 왔네, 나 설득하러 왔겠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딱 요런 자세, 의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난 거부하고 있어라는 기본적인 몸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프로모션을 해놓으시면요, 기본적으로 이거 안 해요. 안 하고요, 딱 이렇게 되고 의자도 이렇게 뒤로 안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즉,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오네, 나보다 적어도 나은 사람이 오네라고 생각하면 경청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팅 중간에도 스폰서를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초대자가 있고 초청자가 있잖아요. 이 초청자께서 스폰서에게 집중을 해주시는 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스폰서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메모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막 얘기하시는 거 막 다 알아요. 다 알더라도 막 메모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자세도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듣는 자세, 그 다음에 경청하는 자세, 존중하는 자세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스폰서를 너무나 존경하고 이분이 오신 시간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열심히 배워야 되겠어. 이 자세로 접근을 해주시면요, 초대자께서요, 얘는 뭐야 도대체? 이 스폰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분 자세도 역시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되고 딱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귀가 열려 있으니까 메시지가 막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제가 격차를 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미팅에 초대되신 분하고요, 스폰서하고요, 이 격차를 갖다가 얼마만큼 벌려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리크루팅 확률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벌려놓으면요,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이만큼이 돼요. 근데 이 격차를 벌여주지 못하실 경우는요, 이 미팅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겁니다.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스폰서가 오셔서 얘기하시잖아요. 스폰서도 비용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오신 건데요. 전화 오면 전화 받다가 또 나가고, 스폰서가 얘기하면 이러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이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프로모션 해놨다고 해도 이건 뭐야, 얘도 존중을 안 하잖아. 그러면 격차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순간 그 미팅은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 꾼이 와서 얘기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조 회장님이 가셔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로 가지고 가시면 이 미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용, 시간, 소모 다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팅 하기 전에 프로모션 격차를 최대한 버려놓고, 그 다음 미팅 할 때 여러분들께서 스폰서와의 격차를 더 버려주기 위해서 경청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경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얘기하는데 막 중간에 끼어들어요. 예를 들어 스폰서가 말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님 그거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 플러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바로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거죠. 뭐야, 스폰서 대단하다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생각을 이분께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격차를 버리면 버릴수록 여러분들께서의 리크루팅 확률은 높아진다. 이 법칙만 생각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폰서를 더 띄워줄지, 스폰서를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미팅 전에도 되게 중요한데요. 초대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초청자가 있으시고, 초청자는요, 딱 먼저 미팅 장소에 오셔서 제일 좋은 자리부터 맡으셔야 돼요. 음악 소리가 보통 커피숍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커피숍에서 음악이 빵빵거리는 데는
이 초대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밖에 없고 이 확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용한 자리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자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리가 있다면요. 어디에 앉히느냐. 여기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이 있으면 반드시 이 벽 쪽으로 스폰서를 앉혀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초대자와 초청자가 앉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벽 뒤에다가 스폰서를 놔두냐면은 스폰서가 설명할 때 뒤에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즉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즉 스폰서한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을 한다는 거는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에 초대자, 초청자 같이 계시고 스폰서가 있는데 커피숍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예쁜 여자도 왔다 갔다 거릴 거고 잘생긴 남자도 왔다 갔다 거릴 거고 그러면 주의가 계속 분산돼서 왔다 갔다 거리죠. 초청자조차도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 격차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격차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파트너분들 중에 물론 몰라서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초대자 있지 않습니까? 초대자가 오셨는데 스폰서가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막 얘기하자. 지금 누구 와? 이것도 얘기 안 해요. 스폰서가 오면은 저기 여기 우리 스폰서인데 하면서 그때부터 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케이스를 한 8번 정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초대자는 귀를 바로 막죠.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뛰쳐나간 적 있어요. 일단 그래요. 성공 확률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는 건요, 여러분들 인식도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저 새끼, 다단계 빠져고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초대자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스폰서를 부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이걸 안 하시면 여러분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스폰서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 입장에서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니, 나 얘기한 줄 알았는데 왔는데 이 초대자라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인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격차는 없겠죠. 이러고 있겠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막 비꼬고, 이거 다단계잖아요. 네트워크잖아요. 그거 왜 사람들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스폰서는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어떻죠? 당신을 놔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후원 미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파트너들의 착각이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요, 내 스폰서는 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된다. 아닐 수 있습니다. 스폰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파트너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식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여기 계신 분께서는 사업을 하시기가 매우 어려워지실 거예요. 다른 스폰서한테도 얘기하셔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얻으시고 스폰서와의 격차를 최대한 벌려주셔서 미팅에 임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지 리크루팅 확률이 높아지고요. 본사로 초청하셔서 사업 강의를 듣게 하신 후에, 특히 회장님 강연 같은 경우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듣게 한 후에 후원 미팅을 요청하시면요, 성공 확률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는 스폰서는 훨씬 더 격차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한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차는 더 벌어지는 이 이론 때문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8개월 동안 느꼈었던 내용들이고요. 격차가 벌어지면 분명히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인간적인 존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즉 스폰서와 파트너는 신뢰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존중, 즉 스폰서가 내 초대자가 스폰서가 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속여서 온 거라면 더더욱 심하고, 그래서 스폰서가 기분 나빠서 다음에 후원 미팅에서 소극적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막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하십니다. 자, 오늘 리크루팅 확률을 높이는 미팅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